2025년 5월 23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16시 7분. 죄송합니다. 녹음을 시작합니다. 정 기자입니다. 네, 김 PD입니다. 근데 네. 자 이제 네이밍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자가 아니에요. 또 그럼 뭐 어떤 식으로 바꾸실? 모르겠어요. 이거는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처음부터 한 거 네, 기자를 아예 나중에 꼭 안 할 것도 아니고. 안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정도예요? 예, 진짜 죽다 살아났거든요 이번에. 근데 뭐 많은 것이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냥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시죠. 뭐 한 10초 정도만 고민해 볼게요. 그러면. 아니 뭐 한 달 정도라든지. 뭘 한 달을 고민을 해. 그거 아니야. 한 달 고민할 건 아니고. 원래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다시 또 퇴사를 했다. 당신은 근데 왜 오늘 금요일인데 시간이 가능한 거죠? 연차를 냈기 때문이죠. 뭐 재밌는 경기 보려고요? 아니요. 날짜가 이번 달에는 딱히 좋은 날짜가 없었어가지고. 그럼 월요일 날 쓰지. 차라리. 그러니까 월요일 날을 못 쓰니까 금요일 날 쓴 거예요. 왜 못 쓰는데요? 이미 차 있어가지고. 짬에서 밀렸어요? 짬이 아니고 네. 저는 이제 되게 마음씨가 넓기 때문에 마음씨가 짬에서 밀린 건 정말 아니에요? 마음씨 연령도. 내가 밀라면 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네. 그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나였으면 밀었습니다. 나는 그렇긴 안 해요. 그래요? 네. 그럼 내가 개쓰레기가 되잖아요. 개쓰레기 맞는데요? 무슨 개쓰레기가 맞아. 이상한 소리를 해. 어쨌든 참 요새 아주 재밌는 일이 많죠. 그쵸? 광주 FC도 그렇고. 근데요, 이 네. 말을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요? 자, 일단은 이번 주에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를 우승했어요. 족 같은 일이죠, 참. 자, 맨유 팬으로서 참 족 같은 일이죠. 그 결승전에 대해서 한마디 좀 듣고 가고 싶거든요. 결승전이 아니라 저 그냥 안 봤어요. 왜 안 봤냐면은 설마 맨유가 지겠어? 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이 너무 바빴어요. 나 회사 적응하느라 그랬는데 이건 내가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안 봤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씨발 족같네 하면서 내가 이걸 내 눈으로 봐야겠어 하고 안 봤죠. 결승 무관 이런 씨. 에휴. 유로파는 우승할 줄 알았다. 사실 그 경기가 굉장히 모든 걸 다 건 경기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양 팀이 16이랑 17이었기 때문에 진 사람은 그냥 16이 17이 한 사람이 되는 팀이 되는 거고 이긴 사람은 유로파 리그 우승팀이 되는 거였어요. 당신이 그래서 나 놀렸잖아요. M16이라고. 그래서 맨유가 새로운 별명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M16이라고. 진짜 무슨 총기냐고. 당신 군대에서 M16은 써보긴 했어요? 저 예비군 때 써봤죠. 예비군 말고 현역병 때. 현역병 때는 안 썼죠. 난 써봤어요. 그게 아마 육군은 K2 보급이 그래도 먼저 돼가지고 공군 쪽은 솔직히 개인하게 쓸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거거든요. 공군 같은 경우는 훈련병 때 M16을 써요. 그리고 자대 가면 그때 K2를 줘요. 육군은 훈련소에서도 K2를 씁니다. 그래요? 예. 그게 해병대도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해군은 난 모르겠는데. 왜냐면 네. 어쨌든 우리가 그 육군이나 해병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화기를 자주 쓰잖아요. 그쵸. 자주 쓰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결국엔 K2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K2가 먼저 보급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그거 알아요? 나 M16을 쓰니까 자대 가서 K2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K2 총기 분해 결합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육군 같은 데는 K2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K2 분해 결합을 아무도 할 줄 모르는 거야. 우리 아무도 안 가르쳐줘가지고. 그래서 자대에서 그냥 혼자 알아서 했어 다. 원래 그거 막 테스트도 받고 하거든요. 훈련소에서. 그거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M16 갖고 있거든요. 훈련소에서. 분해 결합 그 시간이 있었는데 1분 안에 다 했어야 되나? 1분 안에 빼는 것만 했어야 되나? 1분 30초 안에 분해부터 결합까지 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이거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제가 알기로 1분 30초가 특급 기준이고 네. 그 뒤로도 합격 라인은 있었을걸요? 그래요? 근데 왜 갑자기 우리 군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냐? M16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네. 저는 그
K2를 훈련소 1차 훈련소에서는 저는 훈련소 과정이 1차, 2차가 있었거든요.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는 6주 기본 군사 훈련 받고 그다음에 특기별로 달랐는데 저는 시설 특기였거든요. 그래서 4주간 또 특기 교육 받으러 갔죠. 이게 보통 네. 논산 같은 데는 네. 그냥 한 번에 싹 다 해버려요. 훈련을. 거기서 논산 같은 데는 1주차부터 뭐 5주차인가? 그렇게 하고 저는 그 논산이 아니고 보충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306? 예, 306 보충대로 개뿔 빨았네, 진짜. 아이, 그게 다 똑같아요. 입는 거는. 뭘 똑같아요. 그래서 306 보충대 들어갔다가 신교대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대 신교대. 사단 신교대 네, 말하는 거죠. 사단 신교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1차 교육 기간하고 2차 후반기 교육이 따로 있었거든요. 거기 똑같네, 나는 그렇게 네, 그래서 2차 후반기 교육 들어갈 때 어떻게 됐냐면 1차는 기본 논산과 훈련이 매우 비슷해요. 그건 뭐 그냥 훈련병 그 과정인데 네. 이등병 달아야 되는. 1주차부터 3주차까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누구나 아는 그 빨간 조교 모자 있고 되게 전형적인 훈련 그거였었는데 거기서는 끔찍해진다. 총을 거기 거를 있는 거 쓰거든요. 네. 훈련병들 거를. 근데 이제 2주차 심화 교육을 들어가면 제가 이제 그 순간 이미 제가 어디 가는지 그 자대가 배치가 돼 있어요, 이미. 2주차 이미? 그러니까 그저 2차 교육 들어갈 때 3주차 끝나고. 그렇지. 예. 2차 신교대는 제가 알기로 2주인가 밖에 안 하거든요. 짧다, 되게. 그래서 두 개 다 합쳐서 5주차를 또 하는 거예요. 이제 6주차인가 5주차인가? 5주차에 그러면은 기본 군사 훈련 끝내고 특기 교육까지 다 끝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논산보다 일주일 더 길게 해요. 그래서 그 자대에서 그 자대 병기계가 신병도 총을 보내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걸로 보내준다고요? 네네. 얘네 이거 쓸 거니까 이걸 지급을 해줘라. 네, 그래서 제 주기를 해서 갖다 줘요. 와, 대박이다. 그럼 그 총을 들고 저는 자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관리를 좀 잘했어야 됐어요. 나 이건 몰랐네. 우리는 들어가면은 M16을 처음에 써요. 거기서 막 훈련소에서 M16을 쓰다가 끝날 거 아니에요. 끝나면은 그 후반기 교육, 그러니까 특기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뭐 방공포로 가고 의무로 가고 차량 정비 뭐 관제 막 이런 데로 막 가요. 쭉 가면서 그때 총을 거기 다시 두고 와요. 두고 오고 후반기 교육 가서는 총을 만질 일이 없었어요. 나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경우는 뭐 삽질, 꽃갱이질, 뭐 활주로 복구 이런 거 했죠. 그렇죠. 그런 거 하고 난 다음에 자대를 가니까 그때 총을 다시 줘요. K2를. 저도 2차 교육 때는 총 별로 안 썼고 그때 주특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때 박격포를 했었죠. 꿀 빠셨네. 존나 힘들었어요. 꿀 빠셨네. 그 막 미친놈들이 막 18kg짜리 들고 뛰라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꿀 빠셨네. 너무 꿀 빨았어. 당신이 꿀을 빨아서 그런 거예요. 그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막 하하호호 웃으면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중사가 기분이 안 좋았는지 빡쳐가지고 저희가 그 겨냥대라는 게 있어요. 그 뭐예요? 그게 이제 마킹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땅에 박아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박을 때 원래 서서 약간 몸에 무게를 실어가지고 땅에 박는 거거든, 돌려서. 그러면은 덩치 좋은 애들이 잘 받겠네. 그렇죠. 근데 그게 막 크기 되게 막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연병장 같은 거면 잘 안 들어가거든요, 원래. 크기 많아야지 이게 쑥쑥 이게 들어가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허리박기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제가 몸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해서 다리를 뒤로 쫙 벌리고 그냥 아예 손으로만 매달려 갖고 박는 기술이 있어요. 그 힘 많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힘이고 나발이고 허리가 뒤져요, 그거 하면은. 그걸 시켰구나. 네, 그거를 계속 시켰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 군대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M16이 됐다. 거지 같다. M16. 짜증나. 이 뭐야. 그래서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무관을 탈출했죠. 그렇게 됐죠? 네, 뭐 여태껏 단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단 한 번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아우디컵
이게 뭐 뭐 이런 거 이런 권위 없는 대회로 우승했었다. 근데 뭐 누가 그런 걸 쳐주나? 조기 축구에서도 그런 건 안 쳐주겠는데. 뭐. 조기 축구는 쳐주지. 조기 축구에서는 쳐주겠지. 안 쳐줍니다. 우리가 왜 쳐주는 거 리그 EPL 기준으로 하면 리그, FA컵, EFL 또 뭐 있지? 챔스, 유로파 뭐 그나마 컨퍼런스 이 정도 이 정도 쳐주겠네요. 그- 슈퍼컵 그리고 하나 더. 뭐지? 그때 예전에 챔피언스리그 결승 갔을 때 그때 단체 사진이 찍은 게 있어요. 그 단체 사진 중에서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 빼고는 다 없더라고 지금 팀에. 그때 있었던 애들이 저기 해리케인, 뭐 해리케인, 델리알리, 에릭센 뭐 저기 베르통원, 아 맞아. 저거 베르통원이랑 요리스, 토비 뭐 요리스, 요리스, 카일 워커 그때 맨시티 소속 아니었어요? 맨시티 갔나? 워커 그때 맨시티였을 텐데. 뭐 로즈. 뭐 그런 선수도 있었죠. 와 진짜 아무도 없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알기로 가장 같이 오래 남은 게 벤 데이비스가 가장 같이 오래 남았고 네. 나머지는 뭐 거의 신인이거나 뭐 별로 안 됐죠. 야 근데 이걸 해리케인도 못해갖고 나가수 우승한 걸 거기서 해버리네요 이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맨유 팬들이 화를 내고 싶어도 이제 화 냅니다. 그런 팬들이 있어요. 진짜 맨유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개빡치고 나요. 그 이제 맨유만을 바라보기도 하는데 손흥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을 못 하고. 나는 화 냅니다. 난 맨유만 봅니다. 어쩌라고 내 팀 아니잖아. 맨유가 최고입니다. 아 그지 같은 일이 있었다. 그런 우리 진짜 맨유 팬들 리얼 맨유라고 하죠. 그런 분들한테는 개떡 같은 한 주였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온 거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방금 굉장히 얘기를 잘해줬어요. 가십을 긁고 오다 보니까 맨유랑 토트넘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뭐 여러 가지가 얽혀 있죠. 왜냐면은 이거를 옛날로 좀 넘어가 보면은 예전에 아스날이랑 바르셀로나랑 챔스 결승에서 만났다가 그 아스날이 바르셀로나한테 맞아서 떨어졌다. 이 사건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왜 아스날과 바르셀로나의 운명을 갈랐다.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스날이 우승을 했었다면 뭔가 바뀌었을 수 있을 수도 있었죠. 그렇죠. 그것과 비슷하게 지금 조금 그 두 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맨유랑 토트넘이랑. 그래서 근데 맨유랑 토트넘뿐만 아니라 아스날도 같이 얽혀 있는 게 많지 않을까요? 아스날도 조금 얽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그래서 좀 갖고 와 봤는데 그래서 네 개의 팀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 하나는 K리그 5개의 팀이네요. 한 개는 K리그 그러니까 한 선수를 둘러싼 K리그 두 팀의 이야기고 나머지 3개는 맨유, 토트넘, 아스날 이야기인데 맨유 위주로 갖고 왔습니다. 오늘 전 기자의 오늘까지만 뭐 전 기자라고 하죠. 예, 전 기자의 밭글 일명 찌라시 시작해 볼 텐데 맨유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선수단 재편을 위해 3명의 주요 선수 매각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3명은 누굴까요? 일단 챔스 못 나가서 재정 망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급 높은 선수를 쳐내거나 아니면 좀 누군가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3명이 있습니다. 명단에. 지금 맨유에서 나가야 될 선수라고 있다면 카세미루랑 누가 있지? 레시포드? 한 명 더 있습니다. 저기 안토니. 정확히 맞췄습니다. 일단 레시포드부터 이야기를 해볼 건데 레시포드가 제안을 받은 데가 있어요. 뭐 빌라 아닌가요? 본인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는 팀이라고 하기보다는 리그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리그요? 네, 어느 리그에서 꽤 괜찮은 제안을 받은 것 같아요. 세리엔가? 요새 핫한 리그 하나 있잖아요. 핫한 리그가 어디예요? 사우디? 정답입니다.
레시포드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클럽으로부터 약 3,500만 파운드의 제안을 받았대요. 그러나 이를 거절했고 현재 그의 에이전트는 어떤 팀, AC 밀란 및 유벤투스와 임대 이적 가능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이적은 구단의 급여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레시포드 입장에서는 사우디 가고 싶지 않겠죠. 자기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직 할 일도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사우디 가는 건 자존심이 안 맞겠죠, 아마도. 그리고 사실 지금 사우디를 가면은 나중에 갈 데가 없어요. 그쵸. 지금 사우디 가면 너무 힘들죠. 왜냐면은 사실 사우디 느낌은 난 그 느낌 같아요. 왕년의 슈퍼스타였던 선수들이 말년을 즐기러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생각해보면 레시포드는 나중에는 사우디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심각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한 번 더 도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우디라도 가서 나중에 인생이라도 챙길 것인가. 인생을 챙기려면 사우디를 지금 가는 게 맞아요. 여기서 만약에 못 갔다 사우디 그래서 꼬이면 답이 없거든요, 진짜로. 아니 왜냐면 사우디가 돈을 주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일단. 자 그러면은 레시포드 이야기는 들어봤고 맨유의 이야기를 봅시다. 상황에서 2번 매각 그러면 레시포드를 팔아야 된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팔아야죠.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이걸. 아니, 설명할 게 뭐 필요가 있나요? 레시포드가 가장 좋았던 시절이 하나 있었죠. 한 시즌. 그게 있긴 있었는데 너무 옛날이라. 근데 그 시즌 이후에 이제 레시포드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구단에서 재계약을 박아버렸어요. 근데 너무 못하니까 지금. 근데 그 다음 시즌에 바로 그냥 그 전 시즌은 완전 뽀록이었냐는 듯이 굉장히 안 좋았고, 또 그렇다고 뭔가 태도적인 부분이라던가 막 그런 데서 전부 훈련 때 열심히 한다던가 그런 모습을 충족을 못 시켜줬기 때문에 뭐 아모림이라든지 테너 같은 감독들이 레시포드를 잘 안 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레시포드는 뭔가 열정이 안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고, 근데 또 신기한 게 빌라 임대를 가서는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위권 클럽에 약간 에이스 같은 느낌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맨유에 그런 선수가 맨유에 남아 있으면 맨유가 그럼 중위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전혀 안 되죠. 나가야지 당연히. 어쨌든 한 명은 레시포드였다. 두 번째, 야, 나 얘는 진짜 아우 씨 이렇게 못할 줄 몰랐어. 카세미루. 카세미루는 그러니까 못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땐 일단 너무 나이를 많이 먹고 왔고요. 그것도 맞아. 나이 너무 많은 선수였어. 나이를 먹고 왔는데 그 짤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패러디 많이 생산하는 짤이 있는데, 피자 들고 와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집이 불타고 있는 거야. 미국에 유명한 카툰 그런 게 있거든요. 피자 들고 왔는데 집이 불타고 있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런 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카세미로도 이미 지금 맨유는 불타고 있는데. 카세미로는 나이 들어가지고 좀 이제 애들이랑 같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 카세미로는 와서 정신적 지주가 돼가지고 이제 포텐 있는 애들 데리고 이제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식이었어야 됐는데, 마치 예전에 질라탄처럼. 그렇죠. 근데 왔는데 그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오히려 자기도 발목을 잡혀가지고 자기도 점점 이게 몸이 망가지고 약간 이제 플레이가 안 되는 거야.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 일단 카세미루 이야기를 해보면은 카세미루는 아모린 감독의 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계획이라는 건 플랜이 없다는 소리겠죠? 그쵸. 일단 아모림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이 중요하니까요, 축구에서. 그렇죠. 근데 구체적으로 제안을 받은 팀이 있습니다. 뭐 사우디 아닐까요? 아니면 미국? 정답이 있어요. 미국이네. 사우디입니다. 또 심지어 왜 우리 신두영이 뛰고 있는 알라사르로부터 주급 65만 파운드를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적이 성사될 경우 맨유는 급여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신두영
알라사르 아챔 못 나간다고 6위 선언 비슷한 거 하지 않았나요? 물론 루머일 뿐이지만 6위 선언했죠. 자기가 가서 아니 어떻게 아침도 못 나가냐고. 리그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우승 한 번도 못 하고 이번 아챔까지 못 가게 만들어 놓고서는 아니 이거 내가 봤을 때 우리 신두영 특집 한번 해야 돼. 이 사람이 레알 마드리드 3연패 하고 난 다음에 에너지를 다 썼나 봐. 심지어 근데 사우디 리그 득점왕이거든요 지금. 득점왕이면 뭐해? 우승이 없는데. 득점왕은 좋은데 본인만 골을 넣고 팀이 안 좋아 팀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이러면. 그 작년에 무고사가 그 말했잖아요. 득점왕 버려버리고 강등 맞고 싶다고. 그쵸 원래 그래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똑같이 나 득점왕 필요 없어. 우승을 해야 돼. 씨 우승은커녕 ACL도 못 갔으니. 어쨌든 65만 파운드에 카세미루가 간다. 근데 카세미루 입장에선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엔. 무조건 받아야죠. 왜냐면은 이제 더 올라갈 데도 없어. 올라갈 데도 없고 돈을 받아야 될 나이야. 나이가 많아. 근데 이건 카세미루의 이적은 제가 볼 때 호날두가 키가 될 것 같아요. 아, 호날두가 떠난다면 카세미르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고 호날두가 안 떠난다면 그 레알 시절의 악몽을 떠올리면서 이걸 가 말하면서 고민할 것 같긴 해요. 가면 또 조투 따까리를 해야 되는데 얘 듣는 호날두 팬들 울어요. 근데 사실 그때 왜 우리 그 얘기 있었잖아요. 메시는 세월간 이빨이다. 근데 호날두는 내가 봤을 때 조금 더 있어. 스트라이커인 벤제마까지 희생시켰잖아. 그쵸 크카모 벤 밑에 마르셀로 그래. 메시로 밑에 알베스가 해준 거 알겠어. 근데 적어도 스트라이커를 희생시키지는 않았단 말이야. 스트라이커 희생시키는 거 미친놈이지 진짜. 아유. 어쨌든 카세미로는 내보낼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나가야죠 본인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이거 나가야 돼. 주급도 너무 비싸고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건 너무 간단해요. 안토니가 현재 베티스에 있죠. 레알 베티스에. 그쵸. 여기서 맨유가 완전 이적을 고려하고 있대요. 그냥 완전히 베티스에 매각하는 걸.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걸로 하면은 재정이 조금 개선될 거라고 이렇게 보도는 나왔는데 이거 되게 비싸게 온 걸로 알거든요. 거의 1,000억 넘을 텐데 이것도 1300억이죠. 되게 비싸. 재정이 괜찮아지냐고. 옛날에 우리 쿠뎀그라고 기억하시죠? 쿠티니우, 덴벨레, 그리즈만. 전설의 쿠뎀그. 쿠뎀그는 그래도 한 4천억 정도 될 거예요, 그게. 왜냐면 쿠가 비쌌어. 많이 비쌌어. 근데 맨유는 뭐만 하면 700억, 800억, 1000억 이걸 막 태운 거 아니야, 계속. 너무 많아, 그런 선수들이. 호일룬도 10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재정이 멀쩡하면 이 문제라니까 이게. 그러면 더 신기한 거야. 재정이 멀쩡한 거면 이게. 오히려 부페 같은 선수를 거의 700억, 800억에 사왔는데. 부페는 진짜 잘 산 거야, 그거는. 아니 아까 본 건데 부페는 뭐 남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더라고요. 이건 여담인데. 근데 안토니는 어차피 내가 봤을 때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베티스에서도 잘하고 있잖아 지금. 애초에 안토니는 아모리 감독이 데려온 게 아니고 템박이 전 감독이 데리고 온 선수이기 때문에 팔아야 돼. 근데 난 이게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옛날에 맨유의 문제는 난 그거라고 봐요. 퍼거슨이 떠난 다음에 모이에스, 바날, 무리뉴, 솔샤르 그다음에 그게 그 약간 그 태종태세 문단세 같은 게 있거든요. 아 있어요, 맞아요. 모반무솔 모반무솔 랑텐인가? 네, 그럴 거예요. 근데 랑릭은 솔직히 좀 거의 꽤 그래. 어쨌든 그렇게 쌓이면서 너무 많은 악성 재고들이 쌓여 왔잖아요, 막. 그러니까 감독들도 본인이 하고 싶은 축구를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얘네를 너무 비싸게 사왔단 말이야. 이거 처분해야 돼.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정리가. 일단 주급 체계를 어떻게 좀 다시 해야죠. 맨유는. 주급체계도 주급체계인데 정리를 해야 돼요 일단.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근데 어쨌든 나쁘지 않다. 그래서 맨유 이야기는 현재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라는 걸 갖고 오고 두 번째는 토트넘과 마크 게이. 근데 마크 게이는 토트넘이 사기에는 너무 비싸지 않나요? 들어보세요.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수 마크 게이를 위해 7천만 파운드, 한화 약 1,200억을 제시했대요. 근데 과연 이게 그 빡빡이 새끼 그 이름 뭐더라? 레비. 네, 레비 이 새끼가 과연 1,200억을 줬을까요? 분명히 뭐가 있었을 거야. 이거 그냥 1,200억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어쨌든 이걸 제시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걸 거절했대요. 그러니까 팰리스는 지금 딱히 돈이 궁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현재까지 게이의 계약이 18개월, 1년 6개월 남은 상태니까 굳이 더 급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토트넘이 여기서 프랑스 리그에서 케빈 단소라는 애를 임대로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름 이적 기간이 시장이 되면은 1년이 남는데요. 게이의 그게 어차피 임대니까 케빈 단소도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이걸 시도할 건데 경쟁자들이 좀 빡세요. 첼시? 첼시는 또 사요? 아니 그 보도에서 그래요. 리버풀? 또 있네 씨발. 맨유? 뉴캐슬? 이런 팀들이 게이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근데 토트넘은 로메로 이적설이 굉장히 강하게 났었기 때문에 로메로 나가면 그 정도급 수비수는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쩌면은 이번 우승이 빅클럽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사실 이거 소신 발언 하나 해도 돼요? 네. 전 토트넘 빅클럽이라고 안 봤었어요 여태까지. 누가 빅클럽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우승이 씨발 좆도 없잖아. 우승이 없잖아. 아니 결국에 트로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트로피가 없다고. 근데 어찌됐든 이번에 유로파를 우승하면서 그걸 좀 깼거든요. 그럼 좀 더 빅클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영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을까? 로메로가 나가면? 그래서 아마도 이번 여름에 돈을 좀 쓴다는 얘기는 있거든요. 아 근데 봐야 돼. 레비가 너무 미친놈이라. 근데 중요한 건 토트넘은 영입도 영입인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죠? 감독부터 어떻게 해야죠. 근데 그거 자르기도 애매한데? 아니 무슨 소리야. 잘라야지. 그 정신 못 차리면 안 돼요. 테너가 생각해봐요. 아 씨발 진짜.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포스텍이 못했잖아. 그랬으면 당연히 날려야지. 무조건 날려야지. 근데 야 유로파를 우승했는데? 쉽지 않아. 근데 토트넘 갖고 리그 17하는 사람을 감독을 냅둘 거예요? 아 유로파를 일단 들었잖아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17한 감독을 냅둘 거냐고요. 아 이게 되게 딜레마거든요. 내가 유로파 우승 못했으면 저거 무조건 날려야졌는데 유로파를 우승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진지하게 토트넘의 결승을 감독이 잘해서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체급발로 그냥 밀어붙였다고 생각해요? 씨발 체급발인 것 같다. 우리 맨유도 너무 병신이라. 체급발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자르는 게 맞긴 한데 뭐 내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쉽진 않을 것 같아. 유로파를 우승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마크 게이 영입설이 이렇게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팀 이야기해 볼까요? 네.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스카이 스포츠예요. 아스날은 현재 호드리구 영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쿠에서 협상이 시작됐으며 호드리구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적 가능성이 있는 선수로 분류되고 있다. 이적 성사는 쉽지 않겠지만 아스날은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 중이며 협상은 진행 중이다. 일단 호드리구 본인 자체는 마드리드에 남고 싶을 거예요.
근데 경쟁자가 너무 빡세. 마드리드에 남고 싶을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자신의 경쟁자가 은바페 아니면은 비니시우스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었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 레알 오른쪽 누구죠? 그래서 또 있을 텐데. 지금 오른쪽? 애초에 근데 오른쪽 공격수 안 쓰지 않나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은바페 때문에 비니시우스 오른쪽으로 좀 갔었다. 그렇지. 이번 시즌. 음바페는 왼쪽에 놔야 되는 선수니까 사실. 근데 이제 알론소가 와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호드리그를 내보낼지 말지를. 근데 이 문제가 알론소가 만약 3백을 쓴다면 호드리그에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자리가 없네. 뭐 호드리그가 윙백 호드리그 아닌 이상. 야, 공격수 윙백 시키는 거 쉽지 않은데? 바로 원에 pit을 텐데? 그래서 만약 호드리그 본인이 조금이라도 나갈 마음이 있으면 레알이 팔긴 팔 거거든요. 그럼 뭐 음바페 팔겠어? 비니시우스를 팔겠어? 솔직히. 근데 그런 식으로 치면 제일 필요한 게 아스날이긴 해요. 왼쪽 오른쪽 다 가능하고 그리고 그렇지. 무엇보다 왼쪽에 정말 강력한 주전을 원하는 아스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쉽지가 않은 게 레알을 떠나는 게 쉽지 않다. 왜요? 아니 그 팀이 종착지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레알은. 하긴 시작점이 레알이었으니까 또. 종착지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른 팀으로 가는 건 그 선수에게 있어서 뭔가 한 단계 내려온 느낌이 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다. 그리고 또 모르죠. 알론소가 호드리그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스날은 그냥 급하니까 일단 리스트에 작성해 놓고 최우선 후보로 놓은 것 같아요. 호드리그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아스날은 최전방을 살려고 준비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이제 왼쪽으로 선회를 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애들이 그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공격수 쪽에는 카이랑 제주스 있고 왼쪽만 보강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 또 이제 아스날 팬들은 그 얘기도 하지. 너네 또 속아? 너네 또 이번 시즌 공격수 없어서 또 그지를 해놓고서 또 속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저는 약간 걱정인 게 그 EPL에서 확실하게 성공한 브라질리언이 없다는 게 그게 좀 걸리긴 해요. 있죠? 성공한 브라질리언. 누구요? 피르미누요. 피르미노. 피르미노.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왜요? 피르미누면 대성공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완전히 막 리그를 초토화 시켜버렸다?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애들이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어. 브라질에서 좀 재능 좋은 애들은 EPL 같으면 깨질 것 같아. 여기 커 너무.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일단은 더 봐야 될 것 같다. 아스날이 요케레스 쪽으로 다시 방향을 튼다 그러면은 피르미누 저기 호드리그를 안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게 있어요. 토트넘이 아스날을 도와줬어요. 어떻게요?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면서 맨유가 챔스를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유가 원래 요케레스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챔스를 못 가기 때문에 씨발. 아스날에 갈 확률이 더 높아졌어요. 씨발. 야, 이게 선수들이 그렇다잖아. 챔스 가냐 못 가냐가 되게 크다며. 씨발. 챔스 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할까요?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팀. 예. 그 팀이랑 한 팀 이야기거든요. 뭐 어디죠? 수원인가요? 맞습니다. 뭐 인천하고 이적 시장에서 겨룰만한 팀이 수원 말고는 없긴 하죠. 이거는 뭐 그냥 커뮤니티 돌아다니는 건데 올 초에 이거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거든요. 수원 삼성이 안현범을 노리고 있다? 근데 이번에는 인천도 안현범한테 관심이 있다 이런 글을 봤어요. 그게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인천에서는
그 민경현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데 맞아요. 민경현 선수가 군대를 갑니다. 맞아요. 군입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 자리가 비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김명순 선수로 대체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나랑 똑같은 거 봤네. 김명순 선수로 대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김명순 선수가 원래 오른쪽 백 주전이에요 지금. 맞아요. 그 유견승 과정인가? 그 과정에서 계속 오른쪽 볼백 주전으로 나왔었고 그럼 김명순 선수가 미드필더로 가면 그 자리가 빵꾸가 나. 예, 오른쪽에서 주전이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최승구 선수가 그 자리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좀 경험이 부족해요. 물론 리그 초반에는 최승구 선수가 주전으로 나와가지고 활약을 했었는데 그게 2라운드인가 3라운드 때 약간 불안함을 느끼면서 김명순 선수가 이제 폼이 올라왔을 때 김명순 선수가 완전히 이제 주전으로 자리를 잡고 최승구 선수는 약간 백업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풀백에 주전급 자원을 원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현범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게 안현범 선수는 원래 약간 윙어 같은 스타일이에요. 원래도 옛날 그러니까 완전 초창기 시작한 걸 윙어로 알고 있거든요. 위키 같은 거 보면은 윙어로 시작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긴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윙어 같은 스타일의 우측 자원인 김성민 선수를 데리고 있거든요. 아 그러네. 맞네. 그래서 그 자리에 안현범 선수까지 들어오면 김성민 선수가 뛸 자리가 없거든요. 더 없어. 아니 내가 옛날에 안현범 제주에 있을 때 와 되게 잘한다 하면서 깜짝깜짝 놀란 적이 많았는데 김성민이 안현범을 민다 나는 그거 안 그려지거든요 솔직히. 그렇다고 안현범 선수를 미드필더로 쓸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안현범 미드필더도 좀 그렇다 그것도 사실. 그래서 이 것이 맞나? 뭐 제르소 백업으로 데려오는 것만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근데 수원 삼성 갑자기 있는 건데 수원 삼성 왜 살라는 거예요 그걸? 일단 정동윤 선수가 부상을 당했잖아요. 길게 끊었어요? 좀 못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오른쪽에서 세라핌을 좀 도와줄 선수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안현범만한 애가 없긴 하다 사실. 근데 안현범 선수 같은 그 타입이 정말 이제 애매한 게 완벽한 수비로서도 그렇고 완벽한 공격수로서도 딱히 그렇고 이 애매한 게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이제 사용 방법이 있는 전술에서는 빛날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전형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할 경우에는 제약이 걸려버린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안현범 선수 같은 사람은 그 타입은 정말 전술가형 감독이 아닌 이상 쓰기 어렵다고 봐요. 전술가 변성환 혹은 윤정환 누가 더 잘 쓸 것 같아요? 뭐 노련함으로 보면 윤종환이 더 잘 쓰겠죠. 변성환은 못 쓸 거다 그러면. 배승환 감독은 아무리 그래도 감독 경력이 그거보다 오래되진 않았으니까요.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김 PD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좋아하는 아니 변성환 감독의 감독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거는 저와는 무관된 발언이었다. 그래서 리그 1위가 어디죠? 인천이죠. 아씨발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해 버리네. 근데 요새 안 좋긴 하더라. 수원 팬들한테 여론 변성환 감독만이. 물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수원이. 2등인가 그럴 텐데 지금. 네. 그래서 이번 시즌은 전남, 인천, 수원, 이랜드 이렇게 4파전인 것 같거든요. 빡세. K2 너무 빡세 지금. 네, 초반에는 뭐 성남이 뭐 승격 후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제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성남은 난 이제 슬슬 내려올 것 같아. 왜냐면 성남이 뎁스가 두껍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부상으로 많이 선수들이 아웃되는 걸 보고 확실히 역시 내 생각대로 성남은 다시 내려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부천도 초반엔 돌풍을 일으켰지만 내려왔잖아. 부천도 체급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복병은 될 수 있어도 도깨비 팀은 될 수 있어도 뭔가 같이 우승 경쟁할 팀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전남, 이랜드, 인천, 수원 이렇게 4파전일 것 같아요. 그 4파전이란 건 저도 공감합니다. 어찌됐든 뭐 제 코너는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가볍게 갖고 와봤어요 오늘. 가볍게 좀 들으시라고. 근데 뭐 요새 K리그도 이제 다음 달 1월 1일부터 이적 시장 열리고 빨리 열리네 되게. 네. 다음 달 1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해외 축구도 7월 달부터 이적 시장 열리니까 요 기간이 루머가 제일 많이 나올 때긴 해요. 재밌어. 루머 보다 보면 또.
이제 뭐 당신 갖고 온 코너 이야기를 해보시죠. 뭐 코너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약간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에 뭔가 이제 후속으로 조금 이제 곁들이는 건데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제가 저번에 광주 얘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광주의 행정 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황이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요새 기사에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 잘못하면 월드컵을 못 갈 수 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걸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피파에서 나온 징계가 아니고요. 정확히 설명해 드리자면 가능성이란 거죠. 지난 2024년 12월 달에 광주가 총 세 차례 경고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게 작년에 총 3번 입금을 안 해서 피파에서 3번 얘기를 했어요. 광주한테. 야, 예, 그래서 그때 그 최후가 12월 달이었는데 그때 같이 보낸 메시지가 안내 공고 이런 거를 이제 기자분들께서 보고서 그렇게 적은 건데 정확히 말하면 그 최고 징계로는 자격 정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협회 자격 정지가 나올 수 있다. 이거를 경고문으로 안내문으로 준 거거든요. 대한축구협회가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지지 않는다면 최후에는 이런 징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안내한 거를 지난 12월에 받은 메일이에요. 그거는 지금 당장 받은 게 아니고. 그러면은 대한축구협회가 자격 정지가 되면은 월드컵을 못 나가는 건 맞는 거네요. 월드컵은 물론이고 피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야, 그러면 그 말은 즉슨 AFC도 피파 하위 기관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건 아니구나. 아무튼 AFC 주관 대회도 피파가 주관하거든요. 야, 그러면 이제 이번에 심각해지는데? 조유민 선수인가 누군가 아무튼 뛰는 팀에서 아챔 2를 우승해가지고 네. 5년 만에 FC 서울이 아챔에 진출한단 말이에요. 아챔 엘리트에. 아, 네, 본 것 같아요. 네. 그걸 포함해서 뭐 울산의 클럽 월드컵이라든지 뭐 아챔 전부 다 이제 못 나가게 되는 거죠. 클럽 월드컵은 그냥 피파 주관이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아챔도 피파 그쪽이랑 관련이 있어요. AFC도. AFC가 하위 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UEFA 같은 개념이잖아. UEFA는 파랑 전혀 관련이 없고. 아,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하위 기관인데. 그러니까 UEFA랑 피파는 좀 대립하는 게 가능한 구도라고 본다면. 유럽이니까 걔네는. 네. 근데 이제 AFC 자체는 사실상 피파의 하위 기관에는 마찬가지고. UEFA는 그래서 피파랑 기싸움하잖아요. 야, 씨발 그 UEFA면 할만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유럽이야. 하면서. AFC는 전혀 그렇게까지 강력한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 씨발 그 덤볐다가 뭐 어떻게 맞으려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올스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 한국 축구 그냥 발전이 아니라 완전 망가지는 건데, 진짜로?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모든 게 광주 구단만의 잘못이냐라고 따지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이 일련의 사태에 무조건 협회가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협회가 만약에 피파의 징계를 확인하고 광주의 선수 등록 절차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으면 이럴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주의 겨울 이적 시장 선수 등록을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해줬지. 거기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징계 자체를 발견한 건 커뮤니티의 한 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팬이 발견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원본 글을 들어가 보면 그 피파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놨는데 정말 간단하게 돼 있어요. 들어가서 그냥 징계 명단이라고 돼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영어로 광주만 검색을 해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지나가도 초등학생들도 피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심각하다. 근데 이제 그거를 광주 구단도 를 비롯해서 협회 자체도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진짜 최악의 상황은 염두를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최악의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자격정지 상황인 건데 근데요 저는 이게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광주가 어쨌든 누가 봐도 고의는 아니거든요. 제가 봐도 나도 고의라고 생각 안 해요. 고의는 아닌데
어쨌든 실수로 인해서 뭔가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거는 네.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어찌됐든 규정을 위반한 건 맞아. 근데 고의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럼 결국에는 그 해당 징계에 관련된 사실은 존재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쵸?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근데 그 간에 이 일주일 넘는 이 기간 동안의 태도를 보면요, 이건 뭐 그냥 아무 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아무 일이 아니라는 게 지금 아닌 게 이미 빗셀에서 딴지를 걸었어요. 지금. 일단은요, 일단 그 자격 정지 불법 등록 선수들이라고 할게요. 불법 등록 선수들이 지금까지 뛴 것도 규정 문제. 위반 선수라고 네. 하죠. 불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네. 규정 위반이 좀 더 표현이 네. 좋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부정 등록 선수라고 할게요. 네. 부정 등록 선수들이 일단 지난 주말에 포항과의 경기에서 뛰었고, 골을 넣었어요. 심지어. 네, 그 보니까. 당시에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골을 넣은 선수가 부정 등록 선수였고, 포항은 48시간 이내에 이것을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에 대한 답변은커녕 보상도 못 받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그 항명을 했어요. 아, 항의했어요. 포항이? AFC에다가 그걸 넣었어요. 포항에서 넣었어요? 예. 컴플레인 넣었고, 그리고 이번 주말에도 강원과의 경기가 있는데 이번에도 부정 등록 선수들이 나가면 강원도 48시간 이내에 무조건 컴플레인 넣을 거예요. 야, 이거 이러면은 K리그 팀이 K리그 팀 총질하는 거야. 내부 총질이야. 근데 이게 안 할 순 없어. 이게 막 축구 연맹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매주마다 컴플레인 넣으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 생각해요? 절대 파탄이야, 파행이야. 근데 축구협회 입장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리그랑 이것의 안정성을 위해서 광주를 감싼다라는 말을 했는데 전혀 그게 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안에서 더 썩어가고 있어 지금.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야 하지마 하는데 아래 팀들이 상위 기관에다가 투서를 넣는 거야. 상위 기관에 넣는다고. 그러면은 상위 기관에서 야 씨발 너네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고서 리그 내에서도 지금 이 모양인데 저기 누구야? 문제는 빗셀이 넣은 거야. 예, 우리나라 국내 축구 연맹에 넣는 거는 뭐 어떻게든 알아서 처리하라고 냅둘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빗셀이 넣는 근데 건 그것도 이게 웃긴 거야. 그것도 그래. 웃긴 거야. 컴플레인을 넣었으면 해결을 해줘야지. 맞아. 그것도 웃긴 건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베가 AFC에게 또 항명서를 넣은 걸 보면 이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고베 입장에선 족같거든. 진짜로. 그렇다고 광주 징계만 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냐? 이미 그 문제로 넘어갔다. 광주만 징계를 하려고 하고 싶었으면은 협회가 빨리 손을 잘랐어야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피파에서는 대한축구협회에게 아직 어떠한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닌데 잘 모르겠어요. 이 일을 어떻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볼지 아니면 어느 정도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긴 건 어긴 거니 그에 응당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징계가 나오기는 해야 돼요. 근데 제 생각에서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광주만 받는 거에서 끝나는 게 제일 좋아요. 한국 축구 팬들을 위해선.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에 축구협회는 입장을 광주를 보호하는 입장으로 갔었잖아요. 그래갖고 망한 거지 지금. 광주를 보호하는 입장으로 왔었는데 만약 피파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때 축구협회가 광주를 내팽개치는 꼴이 된다. 그럼 그것 또한 정말 우스운 일이거든요. 그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 부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럼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 안 됐었죠. 안 되는 걸 한 거야. 축구협회가 맨 처음 취했어야 할 스탠스는요. 죄송합니다. 광주 FC와 관련된 일말의 이 사건은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갔어야 돼.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정 조치였고 축구협회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광주 FC가
뭐 어떻게 이렇게 일 처리를 완벽히 해서 K리그를 어떻게든 이번 시즌 문제없이 마칠 수 있도록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대가리를 숙였어야 됐는데 축구협회의 그런 태도는 광주 FC 그 별거 아닙니다. 광주 FC는 고의로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광주 FC가 나쁜 팀이 아니에요. 응? 우리 모두 같은 팀이고 같이 땀과 열정을 쏟는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과 팀이지 않습니까? 같이 상생해야죠. 자, 그래요. 그리고 고의로 그런 건 아니라고 칩시다. 고의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실수했는데 사람이 다쳤어. 죽거나. 그럼 그거 보상 안 합니까? 보상해야죠. 보상해야 돼요. 그러라고 운전자 보험이 있고 그러라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하는 거예요. 그 최근에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팀 때문에 11개의 팀이 피해를 받은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최근에 한 그 유명한 경영인께서 네. 큰 여러 가지 실수를 한 게 다 들통이 나가지고 취재를 한 게 있어요. 그 유명한 경영인이 유명한 경영인으로만 알아들으세요. 그 유명한 경영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신호위반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람으로서 할 말입니까? 운전하다 보면 신호위반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을 했다고요. 혹시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그분인가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아니, 나 신호위반을 한 번 해봤어. 근데 그게 2번 해봤구나. 한 번은 어쩌다 했냐면은. 네, 본인이 그렇게 네. 신호위반 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운전하다 보면 신호위반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떳떳하게는 못하죠. 왜냐면 범죄거든. 신호위반 그건 좀 왠지 제가 아는 그분 같은데 그분 맞나요? 저는 유명한 경영인이라고밖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 유명한 경영인인데 혹시 그 건설사를 가지고 계신 분 맞을까요? 잘못 이해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는 그 요식업 쪽을 말씀드린 건데. 요식업 쪽이에요? 예. 그러면은 됐네. 그럼 됐네. 해결됐네. 난 건설사 가지고 계신 분이 그랬는 줄 알았네. 그분께서 그런 말씀했으면 지금 조용히 안 있죠. 그래요? 요식업 쪽에서 그런 말이 나 그분 얘기해서 내가 들은 게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풀어드릴게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찌됐든 광주 난 이거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11개 팀이 피해를 봐. 이렇게 되면. 다른 팀들 팬들이 이거 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다 그 얘기 하던데요. 야, 외국인 6명 출전시키자. 몰랐다고 하자. 이러면서 실수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니 이거 광주 팬들한테는 미안하고 그렇긴 해도 안 돼. 이거 봐주면 안 돼. 하나가 안 돼 버리면 진짜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말 있잖아요. 레알 마드리드랑 맨시티 같은 애들은 그 규모가 다르다고. 사태의 규모가 달라진다고. 이번 사태로 확실해진 건 우리나라 축구인들이 보는 K리그에 대한 관점은 그냥 국대 양성소? 이 정도로 보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축구인들의 본인들의 일자리 이 정도밖에 안 보는 것 같아요. 야, 그 본인들의 일자리, 본인들의 터에 그 팬들은요 일주일에 기분이 달라요. 진짜로. 제가 볼 때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K리그는 절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아무튼 이제 요즘 특히나 이제 웃긴 게 과거에도 8, 90년대에도 공정성에 되게 붕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공정성은 중요해. 어떤 사람이 한 말인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야, 공정성은. 공정성에 붕괴하시던 분들이 7, 80년대에 운동을 되게 많이 하셨고 네. 그 결과 운동으로 인해 정권이 바뀌고 그 운동이란 게 학생 운동 말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리고 그 공정성을 외치고 운동하셨던 분들이 좋은 자리에 가니까 그걸 다 잃어버리고 본인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뭔가 이상해. 사람들이 변하고 이제 공정성을 외쳤던 사람들은 막상 자기가 자리가 생기고
나중에 그 자리를 뺏길 위기가 생기니까 완전히 변해서 본인들이 억압받고 탄압받던 그 정부랑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 왔고 또 다시 새로운 젊은이들이 공정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또 그 사람들도 올라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야, 근데 어쨌든 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난 광주 그 직원이 고율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 사건은.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이종효 감독이 더 문제가 생겼죠. 왜요? 이제 징계 그걸 알고서도 선수를 썼기 때문에 아, 근데 나는 이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종효 감독을 썩 좋아하는 스타일의 감독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종효 감독이었어도 그 선택은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감독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이 말은. 근데 평소에 그런 게 있어요. 평소에 이미지가 이종효 감독은 강성이야. 인터뷰 때 굉장히 사이다 발언들을 많이 하고요. 사이다 발언이 아니라 너무 강성이야. 뭐 그러면은 캡사이신 발언이라고 하죠. 캡사이신도 아니야. 이건 뭐 독약 같아. 아니 기자회견 가서 거기서 못 봤어요? 작년에? 어쨌든 봤잖아요. 하면서 싸우자고 하는 거.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워딩을 쓰면서 네.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질문 자체를 회피하거나 그런 타입의 감독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는 뭐 동의를 못 하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하시죠. 어쨌든 뭔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서 회피하거나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잘 안 했던 분인데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을 하자 다른 얘기를 하자고 회피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팬들이 자기네 팀 얘기는 안 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그런 관계자들이 하는 말은 구단 그 기업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이 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발언하는 거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문제가 있고 이미 팬들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고 광주 행정 자체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을 아직까지도 심각하게 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심해요. 심각한 건 맞아요. 그걸 포함해서 물론 축구협회도 정말 별거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빨리 이건 어쩔 수가 없어. AFC던 간에 피파던 간에 빨리빨리 뭔가를 조치를 해줘야 돼. 당장 빗셀에서 무슨 빗셀이 그 태클 건 거 있잖아요. 그 조치 나오면은 심각해질걸요? AFC든 피파든 빨리 뭔가 이거에 대한 조치를 해줘야 돼요. 제가 볼 땐.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축구협회는 이걸 정리할 능력이 없어. 정리할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없어. 정말 뭐하는 집단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포함해서 막간에 짧게 하나 더 있어요. 대한축구협회가 정말 무능하다는 게 네. 결국에는 그 동아시안컵 여자 축구 결국에 수원에서 하거든요. 야, 그 빅버드 내놓고 클럽하우스도 내놓으라고 했다며. 근데 그게 총 대회 기간이 3일인 그 경기하는 날이 3일인데 아까 뭐 12, 16 막 이런 식으로 3일을 해요. 네. 나눠서 거기서 그 이틀을 수원에서 하고요. 수원 빅버드에서 하고 하루를 화성에서 하기로 했대요. 근데 그 화성에서 하기로 한 날이 수원 삼성이 경기가 있는 날이야. 그 인접한 날. 그래서 그거 배려해서 그날은 화성으로 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하루에 2경기를 뛰어. 야, 잔디 개박살 날 텐데? 빅버드 이번에 잔디 새로 깔았잖아요. 맞아. 올해 새로 깔았어.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그 전에 축구협회에서 수원 삼성에다가 클럽하우스까지 대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원 삼성 클럽하우스 자체는 삼성에서 지은 거잖아. 삼성 거야. 그거는 이제 경기장처럼 막 세금 막 그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건 삼성 개인 소유야. 네, 삼성 소유의 클럽하우스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 계속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안 됐어. 근데 어쨌든 빅버드 자체는 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 시소유니까 그렇지. 지방 소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무지 못 민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냐고. 그것도 근데 만약에 저희 이재용 회장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건희 회장이 더 강성이에요. 조금 더 세 사람이. 근데
근데 이재용 회장은 그 정도 아니야. 내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근데 진짜 본인 아버지 이건희 회장처럼 좀 셌으면 성격이 더 빅보드도 안 내줬을 수도 있어. 아니, 생각해봐. 앞에 하루에 2경기 뛰고 그 다음에 수원 1경기 뛰고 그 뒤에 또 2경기 뛰어. 그럼 그 잔디가 정말 보존이 될까? 안 돼. 그거를 협회에서는 잔디가 망가진 거에 대한 보상을 해줄까? 안 해줘. 해주겠어? 안 해주지. 저는 정말 이게 뭐하는 집단인가 궁금하긴 해요. 정말. 나는 그거 치르기 제일 좋은 구장이 하나가 있다고 봐요. 용인 미래에서 했으면 돼. 그것도 용인 미래에서 했으면 돼 그냥. 어차피 지금 안 쓰잖아. 용인 참가하는데 몇 년이 뒤잖아. 예? 용인 창단하는 지 몇 년 뒤잖아. 근데 이제 그건 문제가 있죠. 그 동아시안컵에 여자부랑 남자부랑 같은 날 경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 씨발 그것도 그러네. 같은 날 가. 그리고 하루에 2경기씩 해야 되는 거 보면 일정이 좀 빡빡한 것 같은데. 야, 그럼 씨발 그걸 굳이 여기서 해야 되나? 만약 같은 일이 이제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일어났다면 제가 볼 때 이 팬들은 좀 무서운 팬들이기 때문에 경기장 점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수원 팬들은 뭐 프렌트 트리콜론 착해요. 거기도 빡세. 거기도 점거할 수 있어. 내가 제일 무서운 게 걔들이다. 프렌트 트리콜로다 진짜로. 어쨌든 협회 참 대단하다. 할 말을 늘 이렇게 만든다. 저는 이 주제가 이 광주 관련된 이 주제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막 무슨 소식이 나왔는지 찾아봐요. 근데 이게 제가 보면서도 이게 안 봐야 되는데 안 답답하려면 안 봐야 되는데 볼 수밖에 없다니까.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종결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종결이 깔끔하게 나야 되는데 협회는 할 마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AFC에서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AFC 징계면은 진짜 잘못하면 광주 도산할 것 같거든요, 나.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도산할 수도 있어. 네. 야, 위약금 니네 그거 상금 토해내고 뭐 해내고 하면 진짜 잘못하면 도산이야. 그렇다고 그걸 광주시 예산으로 살릴까? 난 안 살릴 것 같거든. 그럴 순 없죠. 그 다 혈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세기 때문에 세금이기 때문에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은 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하는 게 나아. 조금 약하게. 그러니까 이제 벗어나지 않게끔. 그거를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본인들이 어떻게든 이거를 확실하게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쪽으로 머리를 굴렸어야지. 단순하게 그냥 같은 선수들끼리 왜래 같은 축구팀이잖아 이 지랄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작년이었나 저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저작년에 왜 포항이 교체카드 2장 막 그 잘못 써갖고 한번 문제됐던 거 기억하세요, 당신? 아 그렇죠. 그런 게 다 용인되는 거야 이제. 다 용인되는 거야 이제 진짜로. 그때 결국 어떻게 됐었죠? 그거 크게 그냥 넘어가긴 했었어요. 그거. 근데 그거 넘어간 것도 진짜 말 많았거든요. 그게 포항이랑 전북 경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넘어갔어요. 그 몰수패 안 준다고 진짜 난리 났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건 더 심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스케일이고. 이건 더 심해. 그거는 그냥 일개 리그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래. 이거는 왜냐면 상위 대결까지 엮여 있어갖고. 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FC 서울 팬들은 우린 리얼돌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감싸주냐 하면서 열받은 거죠. 아니 솔직하게 말할까요? 이게 급이 있거든요. 범죄. 제일 약한 게 뭐겠어요? 철도지. 그 다음이 뭐겠어요? 살인. 아니지 폭행이지. 폭행. 그 다음이 살인이지. 그러니까 FC 서울은 그 리얼돌은 내가 봤을 때 절도 정도야. 굳이 따지라고 굳이 그 범죄 카테고리에서 넣으라고 하면 절도 정도야. 그것도 초범인 거지 그냥. 심지어 훈방 조치로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야. 그 인형도 제가 알기로 연맹인가 협회에서 추천해준 업체에 가다가 산 건데. 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훈방 조치지. 이건 훈방 조치지 그거는. 근데 그거는 엄중 경고하고 이거는 감싸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지금 살인이에요 살인.
살인까지 왔어요 지금. 굳이 비교를 하라고 하면 까치꼬리 비교하라면 아무튼 이 얘기는 계속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끝이 없어. 너무 길게 네, 했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근데 그 초반에 언급을 안 한 게 네. 김구트 씨가 오늘 없어요. 아 없어요. 맞아요. 그 일정이 안 맞아서 저희끼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도 심지어 우리가 그 평일에 녹음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지 처음이지.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평일에 녹음 처음이었고 아무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빨리 좀 결정이 나라. 좀 답답해 뒤지겠다. 이거는 저는 빨리도 나야 되는데 제대로 나야 된다. 제대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제가 정말 보기 싫은 그림이 우야무야 시간 보내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 제일 보기 싫은 거. 저는 무야무야하게 절대 안 넘어갈 것 같은 게 빗셀에서 지금 딴지를 걸어갖고 그냥은 안 넘어가.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게 빗셀이 걸어갖고 그냥은 안 넘어가. 뭐 어디 동남아 팀 뭐 이런 데가 걸었잖아? 그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빗셀이라 안 넘어가. 왜냐면 씨발 모기업이 라쿠텐이잖아. 제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겁게 마무리를 했네요. 근데 뭐 즐겁게 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었나요? 국내 축구 얘기할 때는 즐겁게 끝난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씨발하면서 끝났지 항상. 진짜로. 야, 이 이야기는 들을수록 어메이징해. 할수록 어메이징하고. 나도 관심이 없었다가 일하느라 죽느라 이거 관심이 없었거든. 근데 퇴사하고 나니까 이게 보여. 근데 갑자기 야 빗셀이 걸었대. 야 광주가 사과문 올렸대. 그래 고의로 하진 않았겠지. 근데 사과문도 일주일 넘게 기다렸는데 이제 올라온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점점 끌고 있으니까 올라온 거야 이게. 그러면 애초에 주변에서 닥달 안 냈으면 사과문도 안 냈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안 본다니까 이 상황을. 이거 심각하게 안 보면 안 됩니다. 이거 그 포항 전북 그 교체 잘못한 거 그거는 진짜 약과. 정말 약과. 근데 그것도 확실히 몰수배 하는 게 맞아. 그것도 몰수패가 맞아. 왜냐면 규정 위반이잖아. 야씨 그러면은 뭐 교체 막 한 7명씩 하고 하려고? 아니 근데 두 가지가 있어. 포항에 대한 징계를 내리거나 그때 제가 알기로는 심판도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는 징계가 나왔어야 돼. 그렇죠. 심판에 대한 굉장한 징계가 나오거나. 근데 심판은 징계 내리고 있어. 심판 자기들 새끼들인데. 안 하겠지. 내가 봤을 때는 심판도 내리고 그 포항도 내리고 그게 맞아. 아니면은 적어도 심판만 내리는 게 맞았지. 어느 한쪽이라도 뭔가 나왔어야지. 어느 한쪽 뭐가 나왔어야 돼. 심판들 겁나 감싸잖아요 협회가. 그렇지. 어휴 씨. 협회 얘기하면 항상 이래. 어쨌든 마무리하시죠. 네.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더 하면은 못 끝내요. 안 끝나. 수고하셨습니다.